저는 53세이고 아내는 51세입니다. 결혼한 지 28년째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30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평범했던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보다 아내가 그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갱년기 증상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출이 잦아지고 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또 어디가? 동창 모임이야. 요즘 자주 만나거든. 아내는 대답할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설마 아내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신호는 아내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평소 검은색이나 회색 계열의 옷만 입던 아내가 갑자기 화사한 색깔의 옷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핑크색 블라우스, 빨간색 원피스, 심지어 몸에 딱 달라붙는 스타일까지. 요즘 옷이 예뻐진 것 같아. 그래, 나이 들수록 밝은 색깔을 입어야 한다더라고. 아내는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옷을 맞춰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향수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한 장미향이 나는 비싼 향수였습니다. 제가 선물한 것도 아니고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향수였습니다. 향수 새로 샀어? 응, 백화점에서 상담받고 샀어. 이 나이에도 여자로서 매력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때도 저는 아내가 자신을 가꾸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에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뻤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운동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매번 2~3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몸매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운동 효과가 확실히 보이네. 그치? 트레이너가 잘 가르쳐줘서 그런가 봐. 아내는 트레이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 트레이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운동을 잘 가르쳐주는지 매번 강조했습니다. 넷째 신호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들 때도 항상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급하게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친구들이야. 요즘 카톡방이 활발해서.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잠자리였습니다. 아내가 저와의 스킨십을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만 잡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피했고 포옹조차 어색해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래. 갱년기라서 그런가?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내는 항상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돌아올 때는 오히려 활기차 보였습니다. 제게만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1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동창 모임이라며 외출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저녁 10시쯤 들어오는데 밤 12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연락도 안 받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아내는 분명히 술 냄새가 났지만 뭔가 다른 냄새도 났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아내가 평소 뿌리는 장미향과는 전혀 다른 무겁고 진한 남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친구가 새로 산 향수를 뿌려봤거든. 냄새 어때? 아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옷차림, 향수, 운동, 핸드폰, 그리고 지금의 냄새까지. 다음 날 아내가 또 헬스장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평생 그런 적이 없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헬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30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아마 트레이너인 것 같았습니다. 둘은 헬스장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함께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연인처럼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게 현실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카페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따라갔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시내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익숙하게. 저는 모텔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두 사람은 진한 키스를 했습니다. 짧은 입맞춤이 아니라 연인들이 하는 깊고 긴 키스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뭔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8시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운동하고 왔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정말 모르겠어?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이나 당황스러운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나오는 거 봤어. 그 남자랑 같이 카페 가는 것도 봤고 모텔 들어가는 것도 봤어. 그제서야 아내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이 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따라온 거야? 대답해줘. 그 남자가 누구야? 트레이너야. 알고 있잖아. 트레이너와 모텔에 가는 게 정상이야?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들켜버렸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마치 숨바꼭질에서 들킨 아이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작년 여름부터. 왜냐고? 아내는 오히려 제게 되물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있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 그건 난 아직 51야. 여자로서 끝난 나이가 아니라고.
그런데 당신은 나를 그냥 가정부나 아이들 엄마로만 봤지 여자로는 안 봤잖아. 아내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달라. 나를 여자로 봐줘. 내가 얼마나 예쁜지 매력적인지 알아줘. 준호.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저는 아내에게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용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외도를 했잖아. 그게 잘못된 일이야? 아내는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건 후회하지 않아.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였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도 여자거든.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 왜? 우리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 아내는 정말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할 거야. 하지만 가정은 지킬 거고 당신도 아이들도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말이 돼? 왜 안 돼? 준호도 이해해. 내가 가정이 있다는 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후회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뭐 상관이야? 우리 인생인데. 아이들은?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알 필요 없잖아. 조심스럽게 할 거야. 아내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을 방법을, 가정과 외도를 동시에 유지할 방법을 이미 다 생각해 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는 분방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헬스장에 갔고 여전히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을 만큼의 선에서 만나고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시간대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매일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가 헬스장에 간다고 할 때마다, 늦게 들어온다고 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남자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웃음도 더 많아졌습니다. 마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2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관계를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와 나 누가 더 중요해?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남편이고 준호는 연인이야. 아내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저와 연인으로서의 준호를. 그리고 둘 다 놓고 싶지 않다는 것도. 준호가 결혼하자고 하면 안 할 거야. 준호도 결혼할 생각 없어. 지금 이대로가 좋대. 아내와 그 남자는 이미 미래까지 계획해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나 동거 같은 구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처럼 자유로운 만남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째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년 부부 중에서 한쪽이 외도를 하면서도 이혼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최근 중년 부부의 외도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외도가 발각되면 대부분 이혼으로 이어졌는데 요즘에는 가정을 유지하면서 외도 관계도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봤어. 이혼하려고? 당신이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이혼해. 아내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면 되고 아이들은 큰아이는 이미 성인이니까 상관없고 둘째는 본인이 선택하게 하자. 아내는 이미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해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가며 말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 뭘? 우리 결혼 생활을, 28년을. 그건 후회하지 않아. 좋은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이미 과거였다는 것을, 지금의 아내에게는 준호와의 새로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4개월째 저희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사실을 말했습니다. 큰아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크게 놀라지 않았고 둘째는 한동안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도 재판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듯이. 판사님, 저는 제 행복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아내는 법정에서까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아내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겠네. 행복해? 응.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어. 아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혼을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준호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라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자주 만나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통해 전해 듣는 아내의 소식은 항상 밝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정말 밝아 보여. 둘째가 말했습니다. 웃음도 많아지고 뭔가 젊어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행복이 저와의 결혼 생활을 버리고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편합니다. 가끔 아내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일로 만나야 할 때나 우연히 길에서 만날 때. 그럴 때마다 아내는 여전히 밝고 행복해 보입니다.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가 준호와 함께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신부 같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은 누구일까? 28년 동안 아내를 아내로만, 엄마로만 봤던 저일까? 아니면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행복만 추구한 아내일까? 2024년 한국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1.8건으로 전년과 유사했고 혼인지속 기간별로는 5-9년이 전체 이혼의 1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처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중년에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케이스는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도를 전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내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이들 일이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도 잘 지내지? 응, 그럼 됐네. 아이들 일로 또 연락할게. 아내는 정말 편안하게 말합니다. 과거의 일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남들의 시선이나 도덕적 잣대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이 더 정직한 삶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 없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8개월째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군요. 상담사는 요즘 이런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50대 여성들 중에서 자신의 욕구에 솔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부인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는 것을,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관성은 있었다는 것을. 9개월째 아내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제주도로 이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할 거야. 큰아이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신나해. 제주도. 아내가 항상 살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나중에 늙으면 제주도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자주 말했던 곳입니다. 그 꿈을 준호와 함께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다른 남자와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축하해주지 그래. 둘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하고 싶어 했던 일이잖아. 축하해주라니. 자신을 배신한 아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아내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잘 지내.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미안해. 처음으로 아내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동안 힘들게 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미안해하는 정도였습니다. 후회는 안 해? 후회? 글쎄,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싶기는 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은 미안해하지만 그 선택 자체는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너도 새로운 시작해봐. 혼자만의 인생도 나쁘지 않을 거야. 아내는 정말로 저의 행복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으로.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잘못된 것일까? 저는 28년 동안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썼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여자로 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그냥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맨스나 설렘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으로 이어진 관계. 아내는 그런 삶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고 설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호를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10개월째 아내에게서 제주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펜션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도 여전히 좋다는 것. 엄마가 정말 달라졌어. 제주도에 다녀온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더 밝고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보여. 웃음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졌어.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행복이 저를 떠나고 나서 찾은 것이라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준호와의 관계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11개월째 저도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했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아내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믿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1년째 드디어 마음의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리워하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 역시 비록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 다 각자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과정은 아팠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아내 생각이 납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준호와 함께 보내는 일상이 어떨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할까? 가끔은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내를 아는 만큼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 후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는 성격. 28년 전 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그랬고 준호와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일관성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특히 중년 부부의 이혼 패턴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저희 경우도 전형적인 현대적 이혼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이고 격렬한 갈등보다는
서로 다른 인생관의 차이로 인한 정리였으니까요. 아내는 외도를 후회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지금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둘 다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비록 함께가 아닌 따로 말이지만요.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을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내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중반 아직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늦지 않은 나이니까요. 아내가 준호와 함께 제주도에서 새로운 꿈을 실현해가는 것처럼 저도 제 나름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아내는 외도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가 선택한 삶이고 아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니까요. 저 역시 그런 아내의 선택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